안녕하십니까. 일용 일용 리서치입니다. 누가 유지윤 연구에 내 앞에서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막 강하게 안 하니까 제 눈치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소리 한다고. 우리 가장 에이스가 유지윤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눈치 많이 보죠. 근데 요즘 힘들겠어요, 자동차. 진짜. 왜냐하면 이게 참 뭐라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예상 뭐 먼 미래일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예상했었던 그런 이슈들이 며칠 만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영역인 거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맞습니다. 되는 게 뭐 우리가 신적인 존재여서 이거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완벽히 알고 우리도 정보를 갖고서 계속 뒤져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아마 이거 들으시면 이게 애플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그날도 아마 녹음할 때 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안 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좀 왜냐면 했고요. 무슨 네. 얘기했냐면 그냥 정말 그 저마진에 이걸 현대기아차가 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그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근데 또 좀 지져 보니까 또 현대차 갖고 있는 기술력이 대단하거든요, 나름대로. 아 그렇죠. 네. 얘들이 뭐 근데- 그렇게 단순한 그 공장만 대줄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애플의 자동차 진출 형태에 대해서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좀 고민했던 건데 맞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예. 일단은 그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를 영위해 왔었던 이 완성차 업체라면은 이 위탁 생산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동안 가져왔었던 이 판매 마진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놀래 왜 그 말을 오늘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나한테 그러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애플이랑 한대 우와 엄청 좋아지는 거 이렇게 하기엔 그걸 하는 순간 회사에 맞습니다. 이 예. 마진이 다 깨지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그날 둘이서 한참 얘기했잖아.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거에 되는 대해서 거냐 이제 궁금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놀랍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일일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내면에 담기는 의미를 저희가 분명히 파악하고 가야 그래요.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애플이 2014년, 15년에 원래는 자동차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었다가 중간에 이제 드랍을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일단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인력들을 크게 채용하고 있는 그런 단서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진출을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니나 바이두 이런 이제 미국이 아닌 IT 업체들도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 이제 지리자동차와의 이제 전기차를 협력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고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마그나에게 위탁 생산을 받아서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CES 나왔고요. 그래서 이 IT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게 더 이상 생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가져갈 거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마진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이제 그 전략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대부분의 생산을 철저하게 위탁 생산에 의존을 합니다. 노트북이나 이제 핸드폰의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만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반면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소프트웨어 사업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애플하면 가장 딱 케이스 스타디라는 팍스콘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냥 공장만 거기에서 전원동으로 하는 거지. 애플의 부가가치는 자기네가 다 먹잖아 그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팍스콘의 이제 사업의 성격 자체가 그렇죠. B2C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있는데 갈 리가 그러니까 예. 팍스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팍스콘이 될 수도 없고 현대기아차.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더라도 이 iOS는 다른 휴대폰 업체들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만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업체는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접근 권한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이고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위탁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금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지금 이제 핸드폰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제 제조사들이나 그런 업체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애플의 벤더가 되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애플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업체들은 다수 컨택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2013년에도 아이비틀이라고 해서 폭스바겐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많이 이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 구도 자체는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자동차를 생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애플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난번 유튜브에서 저희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현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감안했을 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현대 기아차가 많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뭐 미국 빅3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독일 업체들은 이전에 이제 애플이 이미 컨택을 했었던 업체들이고, 일본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개발 자체가 현대 기아차보다 빠르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차가 애플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한 이제 파트너십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론들도 있을 것 같지만 이건 네, 우리 의견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입장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 솔직히 말하면 예, 저희 의견은 좀 밝히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 고민한 결론이니까 그냥.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의견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땐 이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마진이 8%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최근의 수치는 아니고 한 2015년 정도 이제 프리미엄 메이커까지 합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는 한 12년, 11년에는 한 10%까지 이제 나왔었고요. 이 중에서 생산에 해당하는 마진 한 2%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생산 법인만 따로 이제 구분해 놓는 현대기아차의 미국 생산법인 이제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되고 이 부분이 특히 지금 이제 LG 마그나나 이제 그런 데서 알려진 이 마그나가 하고 있는 위탁 생산 사업의 영업 마진입니다. 이거 역시 그들의 장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게 나머지 판매랑 유통에서 발생하는 마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 같이 딜러 판매를 하지 않게 되고 직판을 하게 되면 마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역시 딜러를 거치지 않는 직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애플이 가져가게 되는 마진은 8%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애플이 직판 체제니까 자기들이 마진을 다 먹고 나머지 생산비를 계속 낮춰야지 가능한 거잖아. 네. 이것을 이제 국내 뭐 휴대폰 밸류체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10%가 넘는 마진을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공장을 이제 지어서 거기서 나는 이익만 가져가게 되면은 2%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짚고 나가야 할 부분은 지금 이제 JV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현대랑 이제 애플과의 협력이면은 JV의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앱티브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대기아 모비스랑 앱티브랑 JV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업체를 설립을 했었고, 근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기술력이 아니고 이제 캐펙스 위주의 투자의 경우에는 보통 단순 파트너십에 남습니다. 그래서 벤더와 이제 아니면 이제 사용자 간의 이제 관계로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플이 이 공장에 지분을 투자를 해서 생산 공장에 지분을 투자를 해서 JV를 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고마진 사업에서 현대 완성차가 2% 정도의 이제 저마진만을 위해서 이것을 영위하기에는 이 사업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래서 특성상 애플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팍스콘의 형태를 보면 휴대폰에서 만들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팍스콘이 선정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다 선정을 합니다. 아, 그렇지. 맞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직관적으로 지금 이게 이런 거지. 현대차 현재는 네. 엘리베이터 공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서플라이 체인을 다 현대차가 갖다 놓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걸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지. 자기들이 다 지명해서 넣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알라바마 공장이랑 조지아 공장 사이 거대한 이제 제조업 그 벨트가 이루어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자동차 공장 하나 들어가면 북경 현대차도 보면은 모비스도 같이 들어가고 주변에 부품주 회사를 다 같이 들어가잖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애플이 공장을 조지아에다 30만 대만 짓고 그 다음 공장은 중국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로 가게 되면은 현대기아 이 벨트에 있는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대기아차 가지고 있지 않은 또는 이제 애플이 독립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또는 애플이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요건 접근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저희가 직관적으로 보는 이 현대기아차의 이 그 매력적인 수직 계열화가 위탁 생산에 있어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리서치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이게 잘 돼도 잘 된다는 게 뭔지가 헷갈리는 거야. 맞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질이 다르거든요. 성질이 사실. 다르니까 이게 네. 막 사람들이 좀 흥분해 있는데 야 이게 그러면 현대차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 그렇죠. 근데 애플가 뭔가 가져가고 싶다면 이게 어떤 협력 관계가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어렵다. 한 가지 저 얘기해야 될 거는 저기 시스템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부품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고 이것과 연동되는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퓨전까지 해서 이제 애플이 가져가게 될 기술인데 현대차도 이거 있어요. 중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애플과의 이 협력을 굳이 추구할 이유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그림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대는 다 하고 있거든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하나 못하는 게 바로 배터리를 내재화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플이 왜 한국을 택했냐? 배터리가 LG화학이 있고 배터리도 많이 있고 여기 반도체 다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차 이 셋이서 막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게 되게 그런 그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의 선정, 배터리를 통한 최적화 이런 부분도 사실 휴대폰에서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제 셋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제조업 경쟁이 엄청 세졌으니까 애플이 우리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럴싸한 말 같은데 또 막상 기업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 상충되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LG와 우리나라의 어떤 배터리 업체와 현대차와의 협력도 참 만만치가 않잖아 지금. 만만치 않죠. 예, 지금 그걸 본 입장에서는 네. 한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시각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들 뭐 애플과 현대차만 이게 이제 세계를 뭐 지배할 것이고 이런 뭐 요즘은 너무 좀 단순화시키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네.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작년에 이제 이제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그 앱티브사와 JV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이름을 모셔널이라고 지었고요. 2022년부터는 이 모셔널이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상용화가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 매출이 아니고 서비스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이제 액세스는 현대기아차 모비스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방향이 아마도 뭐 애플의 자율주행 개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제 자율주행차의 개발 방향은 테슬라가 하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형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건데 고정밀 지도를 사용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한 번에 가는 이제 방향인데 그것을 아마 애플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유사한 방향성이고 상당 부분 이제 궤도에 올랐고 지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리소스도 훨씬 더 현대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의 입장에서도 이제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불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업의 중복성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정말 이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보고 있고 우리가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것도 걱정인 게 뭐 다 이상적인 상황을 고려하고서 주가에 뭐 어차피 미래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 비싸도 상관없다 이 논리로 다들 이관하고 있는데 분명 맞죠. 예, 분명 맞는데 이제 디테일을 이제 저희가 디테일을 뒤져봐야 된다는 말씀드려야 거죠. 하나 할 걱정이 타이밍이죠. 예. 섹터 담당자가 아닌 시각에서 말을 한다면 네. 당신처럼 자동차 담당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쟁이 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히? 두 가지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인해 촉진함으로 인해 기술의 개발이 빨라져서 즉 배터리 코스트가 낮아지고 상업화가 빨라서 시장이 빨리 커지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 우위에 못 들면 이제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쟁 우위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R&D가 들어갈 거고 엄청난 어떤 맞습니다. M&A가 들어갈 거고 기업이 갖고 있는 돈들은 다 소모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기존 업체들이 지금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보여줬으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영업이익이 1조가 발생하고 그럴 있는데 때 이제 그런 이익은 필요 없다 얘기하면서 막 경쟁이 격화돼서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나서 지금 지난 한 4년간은 전부 다 자율주행에 돈을 다 썼는데 성과가 아예 안 나왔었어요. 그래.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는 이제 우열이 전혀 가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연기관 업체들 주가는 그냥 플랫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이제 700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기차 1000만 대에 대한 밸류에이션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지. 테슬라가 저렇게 안 올라왔다면 상대 주가는 네. 그렇지 않아? 내 말이 틀렸나?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테슬라가 저 정도 갔는데 나머지가 그러면 프라이싱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논리밖에 더 있어 상대 논리밖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익이랑 얘네들이 현금 캐시를 보면 캐시를 다 써버리는 분위기로 간다는 게 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도 일단 5년 계획은 이제 투자 계획은 100조입니다. 그룹에서 이제 지출하게 될 비용은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캐시플로우가 이제 현대기아차 나쁜 워낙 상황이 좋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마진 차량 지금 팔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물론 이제 영업이익 자체 레벨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프리미엄 사업들 있죠. 이제 제네시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특히 이제 제네시스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은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될 거거든요. 어떻게든. 제네시스 신형들 인기 좋나? 지금 한정해 놓은 캐파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구형에 비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내연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모든 게 좋아졌고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아졌는데 진짜? 내연 기관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플랫폼으로 올해부터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저희는 이제 특히 큰 움직임을 하면 2분기부터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농담했던 건데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줘서 회사에서 차 바꾸잔다고 그래. 같은 제네시스인데 바꿔준다고 하길래 내가 신형이 좋나 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유 신형이 좋죠. 예. 그러니까
실없는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간단하지만 저희들 생각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반론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뭐 간단한 글이지만 이거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한 거잖아요 이게. 뭐 고민을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고 고민이 뭐 결론이 안 나도 가끔 저와 얘기하면서 네. 우리 이리온 스튜디오 리서치 베이스 투자를 지향하신 분들한테도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